오브젝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새 맵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해변가가 있는 템플릿을 선택해서 만들어 볼게요. 썸머 바캉스 이곳에 오브젝트들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해변이 아주 멋지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부족한 해변의 느낌을 살릴 만한 것들을 추가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에 들어가셔서요. 제가 받은 많은 에셋들이 있죠. 여기에 혹시 더 추가로 넣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에셋 스토어를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해변에 관계된 거를 선택하셔서 넣으셔도 좋겠고요. 저는 맵에 가서 아니 오브젝트로 가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배달 음식 세트 이거 좋네요. 해변에 가서 배달 음식도 시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하고요. 또 오브젝트로 가서 풍선도 하나, 워드 아트 풍선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자, 구매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서 이 공간에 이걸 넣어볼게요. 자, 바다 느낌이 날 만한 걸 선택을 해서 제가 넣어볼 건데요. 보시면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어렵죠. 자, 이 잽에서는 오브젝트를 이름을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오브젝트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걸 찾기 위해서 하나하나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저는 썸머 비치에서 여기 보이는 이런 튜브들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튜브를 넣으실 때 크기가 이 맵에 비해서 너무 크다 싶으면 여기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 하단에 보시면 크기 조절이라는 게 있죠. 여기는 이걸 가지고 크기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저는 그러면 그냥 조금 크게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200 크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에 200 이렇게 하고서 다 커졌죠. 자, 이거를 저는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하면 오브젝트 위에 상단에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이 보일 거예요. 네, 이 톱니바퀴 모양을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렇게 설정창이 뜨게 됩니다. 이 설정창에 뜨게 되면 오브젝트 이름을 표시할 거냐 표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름을 표시할 수 있고요. 실행 범위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말풍선 표시도 있어요. 말풍선 표시는 여기에 둥둥 띄워서 말풍선 형태로 텍스트를 띄울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적어볼까요? 신나는 여름이다 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말풍선 표시. 오브젝트 이름을 표시할 거냐, 말풍선 표시할 거냐 적고, 말풍선 형태로 텍스트를 띄웁니다. 신나는 여름이다. 말풍선 텍스트에다 적어야 되는군요. 신나는 여름이다. 이렇게 해보고요. 자, 이름에는 지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 범위를 1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F키를 눌러 실행이 아닌 바로 실행으로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주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동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기가 어렵다 그러면 한 곳에 더블 클릭하는 거 하셔서 이동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자, 가까이 가서 자,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갔더니 신나는 여름이다 하고 뜨죠. 여기만 이동을 했더니 자, 이렇게 확인을 해 보았고요. 자, 다시 가서 다른 것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브젝트 중에 이번에는 자, 모래놀이를 한번 여기다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크기가 200 크기로 되어 있어요. 200 크기로 여기다가 놓고
자, 이번에는 여기 오브젝트에다가 이걸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름이나 말풍선을 넣어봤으니까 웹사이트 기능으로 가서 새 탭으로 웹사이트 열기, 팝업으로 웹사이트 열기가 있는데 이번에 팝업으로 웹사이트 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업으로 웹사이트 열기. 자, 여기에 팝업으로 웹사이트 열기를 했고요. 자, 웹사이트 링크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서 자, 웹사이트에 넣을 링크를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배움터 홈페이지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배움터 홈페이지 이곳에 가서 자, 이 사이트를 자, 입력을 하고요. 링크를 복사를 해서 자, 서머 바캉스 나만의 공간 여기 URL에다가 입력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붙여넣기를 해서 넣어 보고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F키를 눌러서 실행하는 걸로 이번에는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화면으로 열기를 할 거냐, 크기 지정을 할 거냐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크기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크기 지정을 너비가 7, 높이가 5로 해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플레이에 가서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이렇게 탭들이 계속 뜨게 되니까 즙은 지워주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똑같이 더블 클릭해서 이동을 해서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키를 눌러 실행 이렇게 뜨죠. 이걸 F키 눌러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요거는 안 되네요. 디지털 배움터 같이 이런 사이트들은 또 연결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걸 연결했을 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안 됐는데 다른 건 되는지. 자, 이번엔 제코 채널에 가서 제코 채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블로그 사이트는 들어가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만의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자,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자, 넣어볼게요. 팝업으로 웹사이트 열기 했고요. URL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크기도 똑같이 해서 이번에 F키를 눌러서 저장하기를 하고 여기에 한번 옆에다가 한번 놔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고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활동합니다. F키를 눌러 실행이 똑같이 떴죠. 이번에 F키를 눌렀더니 이렇게 창이 뜨게 되죠. URL에 따라서 창이 열리기도 하고 안 열리기도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는 이렇게 자꾸 따라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괜찮은데 혹시 이게 마음에 걸리거나 불편하시면 지우개나 화살표 같은 걸로 눌러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걸 없애고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을 할 땐 다시 두 장을 눌러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를 넣어봤고요. 이번엔 요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누르면 도장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도장을 눌러 볼게요. 자, 화살표 아니고요. 도장. 도장을 눌러서 이렇게 따라다니죠, 이제. 자, 얘를 선택했는데 이번엔 이거를 어딘가에 꼭 놓고 나서 해야 설정창이 열립니다. 자, 설정을 또 가서 한번 이걸 해볼게요. 자, 텍스트 팝업, 이미지 팝업, 비밀번호 입력 팝업이 있어요. 자, 여기에 텍스트 팝업을 한번 제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팝업 기능에다가 체크를 해놓고요. 자, 이름, 텍스트를 입력해 볼게요. 야놀자 하고 실행 범위는 0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바로 실행을 눌러서 여기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서 플레이로 한번 또 가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체크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갔더니 야 놀자 이렇게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이 공간만 오면 팝업 창이 뜬다는 거. 자, 이제 다시 또 앞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다른 기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른 기능을 가기 위해서 이번에 풍선? 파티룸, 파티룸에 가서 풍선을 한번 여기다 설치를 해볼게요. 자, 풍선 하고 설치를 하고 다시 오브젝트 설정을, 네, 이 오브젝트에 한 번 더 누르는 거예요. 보통 더블 클릭 하셔도 되는데 한 번만 더 누르면 이렇게 설정, 톱니바퀴가 나타납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지 팝업을 해볼게요. 이미지 팝업. 이미지 팝업에 파일 선택. 제가 다운된 게 별로 없어서 시골집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예, 넣어줬고 실행 범위형 F키를 눌러 실행 이렇게 해서 그것도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거 같이 체크해 보러 갈게요. 이번에는 이걸 지우고요. 오브젝트에 대한 거는 다른 걸 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SS토어에서 구입한 배달 음식 세트를 예, 샀죠. 저희가 피자도 넣고 네, 또 이게 떡볶이군요. 네, 떡볶이도 넣고 파티를 위해서 이것저것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오브젝트에 들어가서 개발자 기능이 있어요. API 호출이 있고요. API 호출. API 링크를 집어넣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른 거를 또 선택해 볼게요. NFT가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FT도어도 있네요. 이거는 FT 최소 수량, FT도어를 통과하기 위한 최소 토큰 수량을 설정합니다. 여기에 이더리움을 통해서 돈을 낼 수 있게 표시를 하는 거군요. 이렇게 개발자 기능에 잼도어도 있네요. 잼을 소모해야 통과 가능한 문을 설치합니다. 소모된 잼은 스페이스를 최초 생성한 계정에 기속되면 나의 후원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 설정에 가시면 여기 개발자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예, 저는 이거는 놔두고 예, 아까 팝업 기능에서 이미지 팝업에 대한 것만 해보았기 때문에 이번엔 비밀번호 입력 팝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설명을 입력해 주세요.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는 하고 넣어볼게요. 비밀번호는 코사무이 이렇게 하고 비밀번호 입력 시 실행할 동작 개인에게만 오브젝트 사라지기 텍스트 팝업 네, 텍스트 팝업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입력해 주세요. 자, 이 텍스트에도 이거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는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F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테스트하러 플레이를 눌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동을 해볼 거고요. 자,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자, 가까이 갔더니 F키를 눌러 실행이 떴어요. 자, F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는 여기 비밀번호를 입력해야지만 들어간다는 거죠. 아까 저희가 비밀번호를 코사무이 이렇게 지정을 했죠. 자, 다른 걸 한번 넣고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쳤을 때 확인을 눌러볼게요. 잘못된 입력값입니다. 라고 떴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놓으면
이 공간에 들어갈 때는 우리끼리 어, 암호나 비밀번호를 정해서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이 오브젝트를 활용할 수 있게. 자,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는 코사무이. 자,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는 이라고 팝업 창도 뜨고 아주 설정이 잘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이동을 해서 풍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가 여기, 여러분, 풍선으로 이동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갔더니 F키를 눌러 실행하고 또 뜨네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호작용을 했더니, 예, 아까 저희가 집어넣었던 이미지가 팝업으로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골집이 이렇게 뜨네요. 자, 확인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확인을 해 보았고요. 예, 여기 야놀자도 확인을 했고, 자, 이번엔 다시 맵 에디터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맵 에디터로 이동을 하시면 설정을 지우고, 자, 지금 텍스트 오브젝트와 나의 오브젝트가 있어요. 여기 나의 오브젝트 만드는 거. 자, 텍스트 오브젝트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텍스트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여기에 웰컴, 자, 환영합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환영합니다 하고 확인을 누르고, 자, 여기에 환영합니다를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텍스트 오브젝트가 들어가죠. 물론 텍스트 오브젝트도 글씨를 크게 지금 200으로 했는데요. 예, 여기에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자, 그럼 이제 나의 오브젝트라는 걸 만들어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오브젝트. 나의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브젝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자, 오브젝트를 그럼 만들러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 여기 나와 있는 탭 창들을 지우고 이곳에서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한 나만의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한 사이트 미리 캔버스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미리 캔버스로 가서 자, 디자인 만들기를 누르고요. 여기에 사이즈 직접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캔버스는 무료 디자인 툴이에요. 여러분이 편하게 사이즈도 지정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이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직접 입력, 크기를 정해야 됩니다. 자, 한 칸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는 이 네모 한 칸은 32 곱하기 32 픽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2 곱하기 32 픽셀이니까 크기를 어느 정도 크기로 정할 건지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5칸이다 그러면 5칸 곱하기 32 이렇게 하셔야겠죠. 5칸 곱하기 32를 정하면 됩니다. 5칸 곱하기 32 160 숫자를 적어주고요. 제가 여기도 똑같이 저는 5 곱하기 5 크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을 지정을 해주고 새 디자인 만들기를 선택을 해볼게요. 저는 요걸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에 바다를, 환상의 섬을 자 집어넣고요. 크기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비율이 좀 깨지긴 하지만 비율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얘를 조금 더 넓혀 줄게요. 자, 이렇게 넣고 여기에 저희 아바타를 하나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제 아바타를 이렇게 아바타를 집어넣어서 자, 이런 디자인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제목을 입력을 해 볼게요. 섬 다운로드를 눌러서 자, 고해상도 다운로드로 다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디자인이 완성됐어요. 자,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 밑에 섬, 멋진 디자인이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 다시 바캉스로 가서 저희가 나의 오브젝트 추가 요거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다운로드 받았던 여기에 섬이 있어요. 자, 섬. 요거를 열기를 해서 어디에다가 놓을 건지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바다에 한번 어, 잠깐만요. 이렇게 잘못되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지우개를 눌러서 자, 지우개를 선택해서 눌러주면 되고요. 지금은 SS토어가 아니라 나의 오브젝트인데 아마 여기가 켜져 있어서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추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제가 만든 나의 오브젝트가 뜨게 됩니다. 섬이 떴습니다. 자, 이거를 선택을 해서 자, 이 자리에 자,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으로 다시 하면 이렇게 팝업 창이 저희 오브젝트가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게 되죠. 자, 오브젝트를 제가 200%로 해서 그런데 여기를 좀 줄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시 지우개로 지울게요. 지우개로 지우고 크기 조절해서 100%로 다시 바꿔놓겠습니다. 100%. 예, 크기 조절해서 100%, 100%로 맞추고요. 자, 다시 나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5개, 5개, 5칸, 5칸 이렇게 지정이 됐죠. 자, 이걸 예, 음, 만들어 보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자, 나의 오브젝트도 이렇게 추가할 수 있으니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의 관계된 오브젝트들을 만들어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걸 또 해보도록 할게요. 이동을 해서요. 이번엔 상단 오브젝트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오브젝트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상단 오브젝트에서는 이번에 바다 위의 아지트라는 걸 선택을 해서 한번 깔아볼게요. 자, 상단 오브젝트는 이렇게 파라솔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예, 파라솔들을 선택해서 여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오브젝트는 어떤 느낌인지 두 가지를 또 똑같이 오브젝트에다 놓고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오브젝트. 자, 이거는 오브젝트고요. 위에 건 상단 오브젝트였어요. 자, 이걸 저장을 해놓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변하는지 상단 오브젝트와 오브젝트의 차이점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을 하러 가볼게요. 자, 여기 파라솔을 가면, 예, 얼그리셈이 위로 올라갑니다. 파라솔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로 가니까 이 파라솔은, 아바타가 밑으로 지나갑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거를 이렇게 아바타가 밑으로 지나간다는 거죠.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위로 올라다니는 건 이상하겠죠. 상단 오브젝트는 이런 느낌이니까 여러분 확인하셔서 맵을 구성하실 때 상단 오브젝트도 멋지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단 오브젝트와 일반 오브젝트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